이제 슬슬 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자, 오늘 보게 될 거는 직업윤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직업. 지금 이제 한창 고등학교 3학년 뭐 이러면 이제 장차 내가 커서 무엇이 돼야 될까라는 고민이 한창 많으면서도 또 이제 수능이라든지 입시에 대한 고민도 되게 클 것 같은데, 자, 좀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직업윤리. 자, 직업윤리. 자, 직업윤리.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초등학교를 다니건 이제 뭐 장래 희망, 뭐 직업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뭐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보면은 직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뻔한 대답들이 나올 텐데, 뭐 이제 그런 걸 하잖아. 자, 직업이라는 거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라는 거, 즉 직업이라고 하는 건 한 3가지 측면 정도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뭘까? 경제적 보상. 그치?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뭐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될 것이고, 돈을 버는 거, 즉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있겠지. 뭐야? 자아실현. 자아실현.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게 뭐냐면은 뭘까? 사회적 봉사. 좀 봉사라는 말이 조금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공익실현. 즉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돼?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즉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일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보는데, 안타까운 건 요새 이제 뭐 힘들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직업이 가지는 가치가 어디에 있죠? 그렇지, 여기에 조금 포커싱이 되고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직업윤리를 배우게 되면은, 아,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다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자, 이런 건 이제 뭐 굳이 외울 건 없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니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동서양의 여러 사상가들이 이러한 직업을 어떤 의미로 바라봤는가, 인간이 가지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걸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서양 쪽을 보자면, 서양 쪽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자, 첫 번째 플라톤이야. 플라톤. 자, 우리 이제 윤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되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생륜이니까 좀 가볍게만 얘기를 하자면, 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 영혼 3분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3분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크게 뭐 3가지로 뭐 구별할 수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영혼이 뭐 이성, 기계, 욕망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영혼 3분설에 따라서 사회 계층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어떻게 하냐면은 뭐 통치자 계급, 그 다음에 수호자 계급,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서 통치자 계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 그걸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철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무슨 철인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아이언맨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이제 밝을 철자를 써가지고 뭐냐면은 큰 이성적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 즉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 통치자 계급이 되는 거야. 이 철인은 한 명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통치자 계급을 이루게 되는 거, 즉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게 되겠지. 통치자 계급. 자, 수호자 계급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사. 뭘까? 뭐 군인. 그치? 나라를 뭐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호자 계급이 될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할? 바로 이 생산자 계급에 속할 거야. 그래서 뭐 재화를 생산한다라든지 하는, 즉 사회에서 노동을 담당하는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생산자 계급이라고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플라톤이 강조한 거는 한 가지야. 뭐냐면은 이 3 계층들이 어때야 된다? 각자 맡은 바 역할, 그렇지? 각자 맡은 바, 그렇지, 역할.
즉 자신의 직업이 가지고 역할들이 있겠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플라톤이 주장하는 내용이야. 통치자는 통치자대로, 수호자는 수호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플라톤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한다 그랬지? 이데아, 이성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를 지향한다 그랬어. 그치?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각자 맡은 바 역할들 제대로 했을 때 뭐 이데아의 세계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자 플라톤이 말하는 생각. 자, 플라톤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서양 하면은 기독교지, 크리스트교. 자, 서양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직업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중세의 관점과 현대의 관점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중세에서 말하는 관점은 뭐냐면은, 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을 바탕으로 할 거 아니야. 그치? 이 노동은 인간이 왜 하게 되느냐? 바로 인간이 지은 원죄 때문에 노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성경 한 번씩 읽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원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노동을 일을 할 필요가 없었지. 그치? 왜? 하느님이 거기 있는 걸 마음껏 따다 먹으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세의 관점은 노동이라는 것은 뭐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런 원죄,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노동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중세의 관점이야. 요거는 딱 요만큼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이제 근대에 넘어와서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루터의 종교개혁 이어지는 칼뱅의 종교개혁으로 갈 텐데, 칼뱅의 주장을 보자. 우리 칼뱅 얘기하면은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자, 칼뱅 얘기하면은 크게 우리 흔히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보통 자, 첫 번째가 예정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게 바로 직업 소명설이야. 소명. 자, 칼뱅이 말하는 예정설은 뭐냐면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지는 이미 어떻다? 하느님한테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그게 예정설이야. 자,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보겠지, 칼뱅한테. 저는 그럼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요? 라고 하면은 칼뱅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는 몰라. 누구만 아셔? 하느님만 아셔. 자, 그럼 그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어떤 거? 네 직업을 열심히 일을 해라. 직업 소명설. 자, 소명이라는 얘기는 하느님이, 신이 나한테 주신 임무, 명령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직업이라는 거야. 신이 나한테 내려주신 명령은 직업이야, 직업.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자, 천국인지 지옥인지 정해져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바로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소명이야. 네가 만약에 네 직업에서 일을 열심히 해. 자, 일을 열심히 하면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아, 너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좀 이상한가? 자, 뭐냐면 네 직업을, 네가 소명으로 생각하는 그 직업을, 부여받은 직업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서 네가 여기서 금전적이든 또는 권력이든 또는 명예든 뭐 이런 것들 등등등, 특히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네가 성공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이 너에게 보여주시는 예정의 증거라는 거야. 예정의 증거라는 거야. 자, 네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네가 네 직업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신이 너에게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 거잖아. 그럼 신은 너한테 보상을 주실 거야. 성공이라는 보상을 주실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칼뱅의 예정설이야. 결론적으로는 칼뱅의 말은 뭐다? 일 열심히 해라야. 일 열심히 해서 네가 돈 많이 벌면 그것이 바로 신의 징표고 증거다. 이게 바로 직업 소명설입니다. 자, 그러면 직업 소명설이 바로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 자본주의의 발달에 이어지게 되겠지. 그치? 왜? 자, 만약에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야. 그치? 그럼 사장님이 뭐야? 내가 직원들을 고용을 하겠지. 그럼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일 열심히 해. 이게 칼뱅이 말하는 직업 소명이란 말이야. 네 열심히 일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칼뱅이즘,
즉 칼뱅의 생각은 자본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줬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이해를 해주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얘기를 할 텐데, 바로 막스 베버 얘기를 할 텐데, 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고 해서, 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고 해서 요걸 이제 우리말로 바꿔보면은 요게 기독교 윤리야. 기독교 윤리. 자, 뭐냐면 현대, 즉 서구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 누가 어떤 게 칼뱅이 주장한 기독교 윤리가 서구 자본주의 발달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 자, 어떤 측면이냐면은 두 가지 측면이야. 첫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을 열심히 하게 했고, 그치?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든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욕적인 생활. 즉, 사람들이 이런저런 거에 돈을 낭비하지 않아. 돈을 벌어서 막 그냥 다 써버린다든지 사치와 향락을 부리지 않아. 어디에?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자체가 바로 뭘까? 자본주의 발달에 큰 도움을 가져오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야. 중세 기독교는 인간의 원죄를 풀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굴레를 갖고 있는 것이고, 뭘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랬던 생각이 어떻게? 근대 칼뱅한테 와서는, 종교개혁 시기에 와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좀 더 뒤에 간 막스 베버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본주의 발달에 기독교 윤리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서구에서 말하는 직업의 윤리관, 가치관은 한 요 정도만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하자는 거. 자, 크게 보면 누구?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 기독교,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기에, 즉 근대의 기독교, 칼뱅이즘, 자, 그 다음에 이어서는 막스 베버까지. 자, 이번에 한번 동양 얘기해보자. 동양 얘기. 자, 동양의 사상관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동양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유교적 가치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 우리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공자. 자, 공자가 말하는 사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정명사상. 자, 정명사상. 자, 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될 것이고, 정이라는 것은 바르게 한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뭐 소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부여받은, 내가 부여받은 임무, 책임일 수도 있는 거야. 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즉 임금은 임금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그 다음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어때야 된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게 끝이야. 그게 뭐다? 정명사상. 이름을 바르게 한다.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바르게, 올바르게 한다. 요게 정명사상이다. 자, 두 번째 나올 사람. 공자 나왔으니 누구 나와야 돼? 그렇지, 맹자 나와야 돼. 맹자, 우리 맹자. 자, 맹자를 얘기할 때 먼저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맹자가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라는 말. 자, 요건 이제 맹자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경제관념일 텐데 어떤 말이냐? 항상 생산한다. 즉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국가가 가져야 되는 책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뭐든지 생산할 수 있는, 항상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누가 제공해야 된다? 국가가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국가가 땅을 나눠주는 게 아니야. 국가가 모든 경력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야. 자, 그럼 항심은 뭐냐? 만약에 국가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라 그러면 항심,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같은 마음일 수 없다. 백성들은 다른 마음을 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즉, 국가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런 역할들을 담당해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은 항심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맹자의 기본 생각. 항상과 항심.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고, 이거를 바탕으로 맹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본격적으로 맹자의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어떤 거냐면, 자, 대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소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정신적인,
즉 머리 쓰는 일. 더 직접적으로 뭐냐면은 통치하는 일. 흔히 말하는 뭐가 될까? 사대부들이라든지, 그치? 선비들, 이런 사람들은 대인이라고 불러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 소인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 백성들이 될 거야, 그치? 이 사람들 뭘 담당해야 돼? 육체적 노동을 담당해야 된다. 자, 즉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맹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동등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대인은 대인에 맞는 일이 있는 것이고, 소인은 소인에 맞는 일이 있는 거야. 즉 모든 사람의 능력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맹자의 직업 윤리가 될 거야. 자, 요게 맹자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자 마지막 한번 순자까지 얘기를 해보면 자 순자까지 얘기를 해보면은 자 순자도 좀 비슷해. 각자의 직분과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순자의 주장. 자,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거 같니? 공자, 맹자, 순자를 봤더니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서 말하는 직업은 어떤 거다? 각자가 가지는 능력이 달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바 책임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걸 강조하는 게 바로 동양의 직업 윤리적인 생각이라고 바라보면은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정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지금 뭘 본 거야? 동서양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살펴본 거지, 그치? 뭐 좋은 말들인 것 같아. 다 좋은 말들이야, 그치? 나쁜 말들은 없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일단은 될 것 같다는 점. 뭐 뻔할 거 아니야? 직업을 가진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좋은 직업이란 뭐 돈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사회적 선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직업을 가진다면 뭐 해야 된다?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그치?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돼? 내 직업과 다른 직업 어떻게 돼? 서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바탕한 상태에서 내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로 갈 수가 있겠지. 자, 뭐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경제적인 부를 얻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 내가 보다 더 많이 사회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점, 또 사회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점,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는 점, 그런 것들이 커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중학교 도덕 시간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어서 얘기할 얘기는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야, 기업. 자, 직업을 갖는다라는 것은 대부분 어딜까? 어느 기업에 소속돼서 일을 한다는 걸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할 말은 뭐냐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자,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소극적인 책임, 뭐 아니면 소극적 의무, 그 다음에 적극적 의무, 적극적 책임이라 부를 수 있을 텐데, 자, 소극적 책임, 소극적 의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겠지? 준법. 그렇지. 법을 지키는 거야. 어떤 법? 자, 공정거래라든지, 그치, 뭐 담합이라든지 독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일 거고, 또 이제 뭘까? 노사관계. 그렇지?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뭐 직원들을 부당해고한다라든지 악덕 기업주가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환경이라든지, 환경 오염시키면 안 되겠지. 사실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 내용들이야? 준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지. 즉 법을 어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기업의 소극적인 책임이라 볼 수 있겠네. 그러면은 적극적 책임이 당연히 뭐가 될까? 당연히 그거야. 적극적으로 공익사업, 자, 공익을 위해 자, 기업을 운영하는 게 되겠지. 그치? 자, 어떻게 될까? 뭐 장애인을 고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 약자를 위해서 뭔가를 마련한다라든지 등등등. 기업이 거둬들인 이윤을 다시 사회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환원시키는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적극적인 의무가 될 수 있겠지. 자, 과거에 처음에 이제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는
이 정도만 지켜도 아주 훌륭한 기업이었다고 했을 거야. 그치? 그러나 현대사회로 넘어올수록 우리 생활에서 기업이 가지는 그 부분, 또 책임, 영향이 되게 커졌단 말이야. 그치? 그런 만큼 기업이 더 많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우리 하루 생활을 생각해보면 기업이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더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치? 자, 어려운 얘기야. 사실 어려운 얘기야. 왜 어렵냐? 어려운지는 우리가 한 두 사람 정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누구와 누구냐면은 우리가 뭐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한데, 자, 밀턴 프리드먼. 자, 프리드먼이라는 사람과, 자, 그 다음에 자, 에로우라는 사람.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에로우라고도 에로기라고 여기도 뭐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프리드먼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자, 프리드먼의 주장은 뭐냐면 기업이 가지는 유일한 책임은 이윤극대화다. 이윤극대화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기업은 오직 누구한테만, 자신들의 소유주인 주주한테만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프리드먼의 주장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야. 기업의 본질은 뭐냐? 이윤극대화라는 거지. 그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도, 기업이 만들어진 이유도,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도, 주주들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 전부 다 뭐다? 이윤극대화다.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존재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기업한테 사회적인 책임을 해라, 공익 실현을 위해서 투자를 해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건 자본주의의 본질을 해친다라는 얘기야. 좀 되게 간단하지. 그러니까 뭐다? 프리드먼은 기업은 철저히 어떤 책임만 지면 된다? 자신의 기업 또는 주주들한테만 책임을 주면 된다. 어떤 책임인 거야? 이윤만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야. 이윤만. 자, 그게 누구의 주장이다? 자, 그게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다. 자, 에로우라는 사람은 조금 얘기를 달리 하는 거야. 뭐냐면 기업은 정반대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된다. 책임을 실현해야 된다. 기업은. 자, 그게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 뭐냐면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이런 사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어떤 기업의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지. 자, 이 기업이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지, 환경오염은 안 시키고 있는지, 또 해외에서 생산을 할 때 뭐 요건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살핀 다음에 그 기업의 제품을 산다라고 해.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윤리적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구매한다는 거거든. 바로 그게 이 사람이 말한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지. 뭐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플러스가 되겠지만 더 구조는 뭐다? 기업의 장기적으로 이것이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뭐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된다. 이윤극대화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 공익을 위한 측면에서도 조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누구의 주장? 에로우의 주장이 되는 거야. 자, 둘의 입장이 왜 반대인지 알겠지? 그래서 둘의 입장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다음에 이 사람의 입장을 부정하는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에로우의 생각이 나오고 이 사람의 입장을 부정하는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둘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기업이 이윤극대화만 중심으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공익도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 측면을 기억하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아는 말들이 나올 거야. 많이 들어온 말들. 윤리경영, 뭐 지속 가능한 경영, 전부 다 좀 어디에 어울리는 말일까? 어디에 어울리는 말. 에로우와 같은 사람 좀 어울리는 말들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 얘기를 했으면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 노동자. 노동자에 대한 얘기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노동자들은 기업에 속해서 어떤 제품이나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들, 즉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동자라고 부를 거야. 그치? 자, 노동자들은 우리가 흔히 노동 3권이라고 불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단결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단체 교섭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단체 행동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 단결권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요게 단결권이고, 단체 교섭권은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통해서 누구와? 자, 기업과, 다른 말로 뭐 사측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즉 사측과 뭐 여러 가지 근무 조건,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섭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인 거고, 자, 단체 행동은 뭘까? 단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태업이라든지 아니면 파업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이제 노동 3권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이 가지는 권리야. 자, 그러면 노동자들은 이런 권리만 가지고 있을까? 아니겠지. 권리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의무가 같이 있어야 돼. 어떤 의무가 있을까? 자, 노동자가 가지는 의무. 다 쉬운 얘기들이다, 이거는. 자,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다해야겠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또 사측과 어떻게 원만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자, 이윤을 극대화시키면서 또 어떤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사회적 책임, 또 사회적 책임이나 이익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다? 바로 노동자가 가져야 되는 의무 등등등이 될 거야. 그치? 왜냐면 직접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제품을 내가 더 똑바로 더 잘 만들기 위한 그런 책임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거야. 자, 이게 바로 노동자들이 가져야 되는 권리. 자, 결론적으로는 뭘까? 지금 기업 얘기도 하고 노동자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뭐야? 노사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 노사와, 즉 노사 관계를 대립적이고 대결적이고 갈등적인 구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협력하는, 즉 우리 좋아하는 말 있지? 상호 조화, 상호 보완,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론으로 갈 수 있겠네요, 우리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근본적인 고민은 그거야.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기업이 또는 어떤 회사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본들은 무엇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이제 과거에 필요했던 자본들을 뭐 첫 번째 인적 자본, 즉 사람이지, 사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뭘까? 뭐 물리적 자본. 뭐 물리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공장, 기계, 뭐 돈 등등등이 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제시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사회적 자본이야.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게.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자, 사람, 어떤 물질이라고 하면은 얘가 말하는 것은 개인 간의 연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하는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 그러면서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본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취미생활 이런 걸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자본으로 파악해서 이것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자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이 말하는 주장이야. 어렵지 않지? 과거에 강조됐던 게 이 두 가지라고 하면은 이제 현대사회,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의 주장?
퍼트넘의 주장이야. 자,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쉬운 부분만 남아있는데, 자, 전문가 또는 공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직업 윤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해보자고. 자, 먼저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전문가. 이거 흔히 말하는 무슨 직업? 땡땡 사자 직업들이 있지, 그치?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등등. 이런 전문가들은 대체 그러면 어떠한 윤리가 필요한가? 자,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동등한 보편적인 윤리도 적용받아야 되지만 전문가들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의 윤리가 필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사람이 두 번째 또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왜? 전문가들은 소수일 거 아니야, 그치? 소수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상당히 자율성, 다른 사람의 터치를 좀 덜 받는 그런 게 있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러한 특성들을 악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즉 사회적 해악이 되게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너무 커, 사회적 해악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 즉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전문직, 뭐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 어쨌든 자, 전문직인 사람들일수록 어때야 된다? 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전문직인 사람들은 전문직이라는 것 때문에 보다 높은 보수와, 즉 높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필요하다?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우리 이거를 한 번쯤은 들어봤어.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치? 노블레스 오블리주. 어떻게? 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더 어떤 게 필요하다?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치? 왜냐면 전문직들은 나만,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 지식, 풀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전문직이 이렇다고 하면은 공직자는 다를까? 자, 비슷하지. 공직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것 같아. 공직자에 대한 얘기도 뭐니? 청백리 정신이라든지, 그치? 공공 정신이라든지 성공 후사 정신이라든지, 그치? 자, 그래서 공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공직자 윤리의 핵심 바로 뭐냐면은 뭐 청렴, 그 다음에 공정성, 그 다음에 공직자라고 해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어때야 된다? 자, 생산성 향상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겠지, 그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누가 가져야 되는 덕목? 공직자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다. 좋아, 그치? 부패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 비리 안 저지르고, 뇌물 받지 말고, 법 지키고, 그게 공직자가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공직자가 하는 업무는 대부분 뭐니?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윤리의식,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건 바로, 그 피해는 바로 국민들한테 바로 되돌아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자, 이런 거 하나 우리가 알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해볼 거냐면은 잠깐 나왔던 베버라는 사람이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책임윤리는 앞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누구? 요나스, 그치? 요나스 나왔었는데, 그치?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자, 베버가 말하는 심정윤리라는 건 뭐냐면은, 심정윤리라고 하는 것은, 자, 행동이나 어떤 판단의 근거가 자신의 개인의 신념에 있는 거야, 신념. 개인의 신념. 즉,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고려할까 안 할까?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 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 가르침,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의 신념,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심정윤리 한 예가 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은 종교가 가르치는 대로 내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아. 그치?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런 신념에 따른 행동은 뭘까?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일 거란 말이야. 그치?
나쁜 말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다만 뭐가 걱정이 되니?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게 조금은 걱정이 되지. 그치? 왜냐면은 신념이 잘못된 신념이라고 하면은 결과가 좋게 나오기 힘들 거 아니야.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신념에 대한 심정 윤리는 필요함이 당연히 있겠지. 자, 그럼 책임 윤리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예측되는, 그렇지?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책임을 지는 거야. 그걸 다 미리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지.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아, 내가 이런 판단을 내리면은 이런 결정이, 이런 결론이 나올 거야.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거 내가 책임져야겠는데? 까지 고려하는 거. 그래서 요거랑 약간 대립돼 보이는 측면이 조금은 있지. 그러나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좋아하는 말.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것이다?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상보적, 그 다음에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막스 베버가 말하는 거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치? 자신의 직업을 이행해 나감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야. 심리윤리도 필요해. 그렇지? 내가 만약에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만약 의사라고 하면은 내가 옳다라고 믿는 신념에 따라서 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나 모두 필요하다.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직업윤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가벼워 보이긴 하지. 그러나 내가 강조했던 사상가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나왔었던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했던 프리드먼이라든지 에로우의 생각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쉽다고 여겨지는 파트일수록 어때?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은 그 파트에서 나온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음 시간에는 예술과 종교에 대한 윤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이제 서서히 막바지로 가고 있다.